만든 컬러 시스템 중 CIE 컬러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IE는 국제조명위원회의 약자입니다.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개발한 색체계인데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칼날이 미터릭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칼라라고 하는 거 색이고요. 미터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다라고 하는 것 뜻입니다. 색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자, 색은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색을 지각한다는 것은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색의 표면에서 어떤 파장의 빛이 반사가 되고 어떤 파장이 흡수가 되는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반사되는 파장의 빛이 합쳐져서 색 지각으로 우리 눈에 색채 지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때 빛을 색 표면에 시료 표면에 쏘아서 반사되는 파장을 합친 다음에 이것이 어떤 색인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광 반사율, 요 표면에서 스펙트럼 상에서 어떠한 파장의 빛이 얼마만큼 반사되는지, 자, 분광 반사되는 것을 모두 다 더해서 믹스를 해서 그것으로 색을 판단하는 것, 따라서 얘는 혼색계의 일종입니다. CIE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다룬 거죠. 그래서 빛을 다룬 것들은 대부분 다 혼색계에 포함이 됩니다. CIE 칼라 시스템은 전자기파 스펙트럼 내의 빛의 물리량과 인간 시각체계의 생리적인 심리량 사이를,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량적으로 연결한 색 공간이다. 수학적 색 공간이다. 요게 자주 나옵니다. 정량적으로. 자, 그러면은 언제 개발이 됐느냐? 1931년 XYZ 색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인간이 색을 지각하는 그런 방식과 관련해서 쭉 이렇게 더 발달이 되어 왔죠. 뭐 200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칼라리스트 시험에서는 1931년에 개발된 색 공간과 1976년에 개발된 색 공간이 주로 나옵니다. 자, 제일 처음 개발된 CIE 1931년에 개발된 XYZ 색 공간은, 자, RGB 3색 자극값을 XYZ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색의 절대적인 표현이고요. XYZ 중에서 Y는 밝기와 관련된 값이고 X와 Z의 좌표 값으로 색을 파악하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YZ 색 공간에서는 색을 표현하는 것을 숫자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좌표 X와 Y의 값이 얼마고, X와 Z의 값이 얼마고, 그럼 요건 색상을 측정하는 것이고, Y의 값은 얼마다라고 하면은 이 색을 나타내는 것인데, 숫자로만 제시됐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CIE에서 색을 이렇게 평면상에다가 색도 그림을 그려놓은 색도도로 개선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CIE YXY 칼라 공간입니다. 색 공간입니다. 숫자로만 제시되어서 알기 어려웠었던 XYZ 색 공간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색도도와 함께 그렸는데요. 자, 여기서 대문자 Y는 밝기를 나타내고 X와 Y, 소문자 X와 Y 값으로 색상을 알 수 있습니다. 색도도상에서, 자, X좌표에 해당이 되겠고 여기가 Y좌표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X와 Y의 값으로 가시광선 스펙트럼 상에 있는 모든 색깔들을 이 색도도 상에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빨강은 여기 있고요. 빨주, 노초, 제 꼭대기에 초록, 그 다음에 파남보 해서 아래쪽에 보라가 있습니다. 자, 빛의 혼합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죠? 서로 색이 혼합되면 제일 가운데는 백색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 색도도 1931년에 만들어진 색도도의 중심에는 백색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 요거는요, 이제
평면상의 색도도까지 표현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표색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색계 이야기했었죠. 먼셀이라든가 아니면은 NCS 같은 이러한 색채들은 색의 삼속성을 기준으로 색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CIE, XY 색 공간이나 YXY는 어떤 그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나온 그런 숫자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1976년에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는 그런 그 색을 파악하는 방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색 공간을 개발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CIE LUV, CIE LAB. 자,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CIE LCH라고 하는 색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요 LAB하고 LCH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LAB 컬러 스페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1976년 색소 산업 분야 페인트, 플라스틱, 직물 등에서의 색 오차나 작은 색 차이를 표현할 필요에 의해 개발이 됐고 현재 모든 물체색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회사에서 나는 벽을 요런 색깔로 색칠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색깔로 색칠하기 위해서 페인트에 조색을 해주세요. 페인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페인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색과 그 다음에 페인트로 조색된 색 사이에 색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으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똑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눈에는 차이가 나 보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우길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색 사이의 값들 우리는 색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차, 색오차라고 얘기하고 델타 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색차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컬러 시스템인데요. 자, L 값은 색의 명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A와 B의 값은 색상과 채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수업 시간에도 이미 많이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자, L은 이렇게 LAB 컬러 스페이스는 3차원의 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구의 중심에 무채색 축에 해당되는 밝기축, L스타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축, 2차원에 해당되는 평면축에 A축과 B축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따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L스타는 밝기와 관련된 겁니다. L스타가 100일 때에는 화이트, L스타가 0이면 블랙입니다. 이론상으로는 L스타가 0일 때 블랙이지만 L스타가 25 정도만 돼도 우리는 검정으로 느껴요. 네. 자, 그러면은 L스타가 100이면 화이트, 그 다음에 L스타가 0이면 블랙. 이거는 밝기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평면을 이렇게 2D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A스타 값이 양수이면 이거는 레드 기미를 띈다는 겁니다. A스타 값이 마이너스면 그린 기미를 띈다는 얘기예요. 자, B스타 값이 플러스면 옐로 기미를 띠는 색이고 B스타 값이 마이너스면 블루 기미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우리 색채 지각의 두 가지 이론 떠오르죠. 그 중에서 에링의 반대색 이론을 응용해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A 값하고 B 값이 모두 다 양수이면은 얘는 빨강과 노랑의 영향을 받는 색이기 때문에 여기 주황색에 해당이 돼요. A 값은 양수이고 B 값이 음수이면은 빨강과 파랑의 영향을 받는 색이기 때문에 보라 계열의 색이라는 얘기고 B 값이 음수이고 A 값이 음수이면은 얘는 파랑과 초록의 영향을 받는 색이기 때문에 청록 계열. 그 다음에 A 값은 음수인데 B 값이 양수다. 그러면은 그린과 옐로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얘는 연두 계열의 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와 B의 값으로 우리는 색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와 B의 값으로 색상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심은 무채색 축이고요. A와 B가 음수든 양수든 간에 중심에서 멀리 있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A가 2고 B가 1인 그런 색이 있다고 칩시다. 빨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붉은 느낌이 많이 나는 주황이겠죠. 자, 그런데 같은 기울기상에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A가 4고 B가 2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빨강이 4고 노랑이 2만큼 된 것은 2,1하고 같은 색상이긴 하지만 얘가 훨씬 더 채도가 높죠. 이 양이 더 많다는 거잖아. 이 노랑과 빨강의 파장의 양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얘보다. 다시 말해서 중심에서부터 멀리 있을수록 채도가 높은 색입니다. 그래서 이 LAB 중에서 L 값으로는 명도를 알 수 있고 AB 값으로는 색상과 채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또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요 LAB 컬러 스페이스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색상, 명도, 채도와 관련된 숫자로 바꾸어서 또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LCH 컬러 스페이스인데요. 색 공간은 LAB 컬러 색 공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현색계처럼 삼속성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합니다. 자, L은 밝기죠. 똑같아요. L은 100일 때는 화이트, L이 0일 때는 블랙이다. 그 다음에 C는 C스타는 요거는 크로마, 채도를 얘기합니다. 채도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심에서부터 이 AB의 값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걸 채도라고 얘기를 했죠. 이 좌표가 그죠? 이 AB의 값이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요 거리를 미리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이 거리를 어떻게 계산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두 좌표의 거리를 채도 값으로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C 값이 클수록 얘는 채도가 높은 색이구나. 굳이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 이 좌표 상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채도가 높은 색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색상도 A 값은 얼마, B 값은 얼마, 이게 아니라 각도로 나타냅니다. 자, 어떻게 나타내느냐? H인데요. 자, 동일한 색 공간 내에서 LAB와 동일한 색 공간 내에서 자, 빨강을 0도라고 둡니다. 빨강을 0도로 두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색이 돕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돌려요. 그러면 90도에 해당되는 위치는 노랑이 되겠죠. 초록은 180도가 되고요. 파랑은 270도. 자, 360도는 0도하고 같죠. 다시 빨강이 됩니다. 그래서 LCH의 값이 예를 들어서 L스타가 한 50이다. 그 다음에 C가 40이다. H가 0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채도가 높은 그런 빨강색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컬러리스트 산업 기사에서는 요거 색 좌표와 관련된 이야기, 그죠? A 값, B 값이 무엇일 때 요거 색상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요 색도도와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CIE 용어의 의미 국제 조명위원회입니다. 자, 요거 E가 조명의 약자입니다. 조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국제조명위원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위원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국제조명위원회. 아이고, 왜 이러지? 자, 약호 알아둬야 됩니다. CIE 색채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스펙트럼의 4가지 기본색을 사용한다. CIE 색채계, 어느 색채계라는 말이 없네요. 근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CIE 이거 1931의 XYZ인지 YXY인지 아니면 CIE-LAB인지 CIE-LUV인지 CIE-LCH인지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설프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얘를 읽어보면서 세 개는 맞는 것이고 하나가 다른 거 찾으면 되잖아. 그치? 읽어보자. 스펙트럼 네 가지 기본색을 사용한다. 네 가지 기본색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십자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는 LAB와 관련이 되는 거네. 자, 3원색광으로 모든 색을 표시한다. 3원색광 그러면은 RGB와 관련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RGB와 관련된 칼라 시스템 CIE 색체계는 1931년에 만들어진 XYG 칼라 색공간 요거 얘기를 했고요. 이 XYG와 G를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Y, XY 색도도를 색공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발굽 모양의 색도도를 만들었죠. 자, 색도도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CIE 1931 색공간이고 얘는 언제 거? 1976 색공간에 해당이 되겠네. 그러면 틀린 거 찾으라 그러면은 1번을 답해야 되겠네요. 다 CIE 색공간에 대한 얘기 맞긴 한데 요거는 31년에 만들어진 XYG, YXY에 대한 것이고 요거 하나만 CIE 1976년 버전이기 때문에 얘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LCH 색공간에서 색상각 90에 해당되는 색은 아까 뭐라 그랬어? LAB하고 같은 색공간을 사용하는데 A스타가 플러스인 레드를 0도로 둬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죠. 그래서 B스타 값이 양수일 때는 옐로우입니다. 따라서 90은 노랑에 해당이 됩니다. 자, YXY 좌표계 1931년이다. 딱 그거 떠올려야 됩니다. 1931년 CIE가 새로운 가상의 색공간을 규정하고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빛의 색과 등색이 되는 실험을 시도하여 정의하였다. 뭐 이 뒤에 말들 이런 거는 선생님 설명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놔둬봐. 요 앞에 말은 맞아. 색 지각의 3속성에 따라 정성적으로 분류하여 기호나 번호로 색을 표기하였다. 일단 YXY는 CIE 색체계에 들어가. 그럼 CIE 색체계는 수학적으로 했다 그랬지. 정량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 정성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 틀렸고 색 지각의 3속성에 따라 기호나 번호의 색을 부여하였다. 시각적으로 같은 간격. 이거는 현색계에 대한 이야기잖아. 현색계. 먼셀이라든가. 그지? 아니면 NCS라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CI는 혼색계라고 얘기했죠. 이거 틀렸죠. 그 다음 인간의 감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에링의 대응색설을 기초로 하여 CI에서 정의한 색공간이다. 그래, 이게 정량적이었었는데 YXY는 이게 인간의 감성이랑 안 맞아. 현색계하고 안 맞아. 그래서 에링의 대응색설을 기초로 해가지고 CI에서 재정의를 했어. 그런데 그 표색계는 LAB 표색계잖아. YXY가 아니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XYG 좌표계가 양적인 표시로 색채 느낌을 알기 어렵고 밝기 정도를 판단할 수 없어 수식을 변화하여 얻은 색표계이다. 네, 요거가 맞는 말입니다. 네, 요거 4번에 해당이 돼요. 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은 우리가 몰라도 얘는 틀린 말이라는 거잖아. 그죠? XYZ 색표계가 색채 느낌을 알기 어렵고 숫자로 나타내니까 좌표상으로 나타나니까 밝기 정도를 판단할 수 없어 수식의 변화를 얻은 색표계이다. 이게 맞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잘못됐지?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빛의 색과 등색이 되는 실험? 이거는 얘가 아니라 LAB 사람이 느끼는 빛의 색과 등색이 되는 실험을 시도해서 정의한 것은 LAB 공간. 그죠? 여기에 인간의 감성에 접근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얘도 틀린 겁니다. 자, 답은 4번. 자, CIE, LCH 나왔습니다. 색상각 90도. 자, 빨강이 0도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90도는 노랑. 자, 여기서 방금 풀었던 문제네요. 번번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자, 1931년 CI 그러면 딱 떠올려야 돼. XYG하고
XY 좌표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으세요. 딱 보고 틀린 것부터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눈의 시감을 통해 지각하기 쉽도록 표준색표를 만들었다. CI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데, 그지? 지각하기 쉽도록 31년에는 특히 또 지각하기 어려웠었잖아. 그지? 76년에 지각하기 쉽도록 또 새로운 색공간을 만든 거니까. 표준 관찰자를 전제로 표준이 되는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건 뭔지 일단 나도 볼게요. 그 다음에 CI, XYG, LAB, RGB 체계를 완성하였다. 31년이면은 요거 얘기해야 되잖아. LAB 요거는 1976년이에요. 자, 10도 시야를 이용하여 기준 관찰자를 정의하였다. 자, 이거는 잘 모르겠지, 그지? 설명 안 했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화면 좀 지우고. 자, CIE 색 체계는 혼색계라고 그랬어요. 혼색계. 그러면은 이거를 측색을 해야 된단 말이야. 측색. 그러려면 기계가 필요해. 이 색을 측정하는 기계를 우리는 측색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색채를 측정한다라고 해서 색채계. 이거 색채계하고 표기 방법이 좀 달라요. 이거는 색을 측정하는 체계라는 뜻이고, 이거는 색채를 측정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우리를 분광광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광광도계. 분광측색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측색기는 그 측색기 내부에 조명이 있어. 그러면은 이 조명에서 빛이 빵 부딪히잖아. 그치? 여기에서 빛이 요 색에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색이 부딪힐 때 사람 눈으로 친다면은 이 색에 부딪힌 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거리하고 색편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색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색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색편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만한 색을 여기서 쳐다보면은 우리 눈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시야 각도를 가진다 그래. 이걸 시야각이라고 얘기를 해. 시야각. 시야각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조그만한 색을 본다면은 시야각이 이렇게 좁아지죠. 시야각이 좁아집니다. 요 표준 시야각을 CIE에서는 규정을 해놨어요. 자, 1932년에는 표준 관찰자를 전제로 표준이 되는 그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시야각이 2도 관찰자를 표준으로 삼아요. 2도 관찰자. 표준 관찰자를 2도 시야를 기준 관찰자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1964년에 CIE에서는 그 기준 관찰자를 10도 시야로 바꿉니다. 10도 시야로. 다시 말해서 더 이렇게 넓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색을 볼 때. 자, 요거 우리 조색할 때요. 선생님이 가로 세로 1.7 내지 1.8cm 정도 되는 사각형으로 조색 실기 연습할 때 요렇게 칼라칩을 1.7 내지 1.8 크기로 붙이게 하잖아. 그죠? 이거 2cm 아니고 1.7 내지 1.8cm예요. 주로 1.8cm로 하죠. 자, 그게 표준 시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색을 해서 그 책상에서 조색을 해가지고 색을 비교를 할 때 이 책상 위에 색지를 올리잖아. 그죠? 그 책상과 내 눈과의 거리가 50cm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 50cm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색지의 크기가 가로 세로 1.8이 되면은 2도 시야각이 만들어집니다.
자, 193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내가 50cm 떨어졌을 때 가로 세로 1.8cm 되는 사각형을 볼 때 2도 시야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표준에 따르기 위해서 칼라리스트 실기시험 칠 때 이렇게 1.8cm 크기의 칼라칩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1964년에 CI에서 10도 시야각을 표준으로 삼았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칼라리스트 시험 칠 때도 그 10도 시야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색한 색지의 크기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하면 우리 눈과 이 샘플 사이의 거리는 50cm예요. 50cm인데 이 시야각이 10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색지가 얼마나 커져야 되느냐? 8cm 정도로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A3 종이에다가 테트리스로 이렇게 시험을 쳐야 되는데 색 하나가 8cm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커야 돼? 정사각형으로 8cm 색칠하려면은 물감 혼합해도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시험에서는 2도 시야각을 가지고 1.8cm 크기로 하고요. 1931년 CI에서는 2도 시야의 관찰각. 그 다음에 64년에는 10도 시야를 기준 관찰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31년 기준으로 보면은 자, 요건 틀린 게 되겠고요. 요거는 LAB 때문에 틀렸고요. 자, 지각하기 10도로 이것도 틀렸고요. 어쨌든 표준 관찰자를 전제로 표준이 되는 기준을 만들긴 했으니까 2번입니다. 자, YXY 표색계의 중앙에 위치하는 색, 요건 뭐예요? 색도도, 말발굽 모양의 색도도에서 중심에 있는 거. 자, R,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요거 R, G, B가 모두 다 혼합된 중심은 백색입니다. 다음 중 노랑에 가장 가까운 색은 CI 색 공간인데 요거 보니까 LAB 시스템, 요것도 LAB 컬러 스페이스, 요거는 LCH를 얘기하는 거다. 그쵸? 자, 노랑에 가장 가까운 색 한번 보도록 하자. LAB 컬러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 A 스타가 플러스면 레드, A 스타가 이거는 아주 반복해서 해도 넘치지 않아요. B 스타가 플러스면 옐로우, B 스타가 마이너스면 블루. 그지? 자, 난 잘 알아요. 그러면은 빨리 패스하면 되잖아. 자, 노랑에 가까우려면은 B 값이 커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40에 15다. 그럼 이거는 연두, 초록에 가까운 연두.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 40인데 A 값은 40인데 B 값이 마이너스 15다. 그럼 여기. 그럼 얘는 뭐야? 자주에 가까운 보라. 그죠? 빨강과 파랑의 영향을 받으니까. H가 자, 레드가 0도예요. 그러면 90도가 노랑이죠. 90도 노랑, 180도는 초록. 쉽죠? 자, 그 다음에 CI 색채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LAB, LUV는 1976년 건데 CI 1931년 XY 체계에서 변형된 색공간이다. 맞네요. 자, CI 31은 XY지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변형시켜서 이제 76년 색공간입니다. 색채 공간을 수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구성한 것이다. 맞다. 정량적이다 라고 얘기했죠. XY 체계는 삼원색 RGB 3자극지의 등색 함수를 수학적으로 변환한 것이다. 뭐 어떻게 변환했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지각적 등간격성에 근거하여 색입체로 체계한 거. 색입체는 이거잖아.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가지고 입체 3차원 공간에서 한 것. 이거는 현색계예요. 현색계.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 4번. LAB 측색값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L 값이 클수록 명도가 높고 오케이. A와 B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채도가 높다. 그쵸? 얘가 뭐 플러스에 있던 마이너스에 있던 중심에서 멀리 있는 것이면 채도가 높다 그랬어. 가까이 있는 것보다. 자, 절대값이 클수록 채도가 높다. 오케이.
1번 딱 맞네요. 그러니까 바로 1번 체크하면 되는데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L값이 클수록 명도가 낮고 A가 작아지면 빨강 느낌을 줄어드는 거죠. 그죠? 빨간 느낌이 줄어들어요. L값이 클수록 명도가 높고 A와 B가 0도일 때는 무채색. L값이 클수록 명도가 높고 B가 작아지면 파란색 기미 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마이너스 값을 띠게 되면. 따라서 옳은 것은 1번.